네, 봄 날씨 워낙 변덕스러우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날씨 확인하시죠. 날씨만 확인하시지 마시고요.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박상현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봄 날씨 변덕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저도 감기에 걸렸어요. 뉴스도 변화무쌍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네. 예, 봄날 하면 그래도 좀 뭔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미지 갖고 계시나요? 따뜻한 날에 봄나들이 가는 거, 봄꽃 네. 떠오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도 봄이에요. 저뿐만 네. 아니라 가족들 생일이 다 봄에 몰렸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일이 떠오르네요. 봄. 실망입니다. 왜요? 저는 봄 날씨 그러면 봄 그러면 네. 청취율 조사를 떠올리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생각을 본분을 못했어요. 망각하고 이럴 줄 몰랐네요. 네. 자, 청취율 조사 안내해 주시죠. 누가 부르면 제가 지금 못된 선배인 줄 알겠어요. 네. 못된 선배 아니고요, 여러분.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저희 담당 PD님의 주문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라고. 그렇군요. 여러분. 네, 큐. 한 번만 도와주세요. 02-2000번대로 오는 전화 피하지 마시고요. 받아주십시오. 받아서 YTN 라디오의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오는 21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전화가 갈 수 있고요. 또 그때까지 청취 인증 문자를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당첨되신 분들 커피 쿠폰은 21일 이후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힘이 돼서 또 날카롭게 네. 또 열심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13시간 만에 왔다 갔다 했는데 관세 이야기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예정된 날짜에 따라서 상호 관세가 발효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3시간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미국 상호 관세에 보복 대응한 중국은 125%의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는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영화가 떠오르네요. 어떤 영화요? 한 놈만 패라는 대사로 유명한. 네. 그 한 놈은 중국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겠죠. 유예 기간 동안에는 10% 기본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고요. 네. 이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전략이 잘 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나의 전략이 잘 통하고 있다. 굉장히 협상 전략이라는 게 누가 네.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지금 좀 출렁이는 이런 입장 변화였는데 우리나라는 25%였잖아요. 네. 이것도 뭐 26이었다가 또 맞아요. 바뀌었는데 그럼 다시 10% 기본 상호 관세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25%의 상호 관세 대신에 10%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이 되는 네. 겁니다.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는데 네. 다만 철강과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품목별 관세 외에는 10%의 기본 관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 중이잖아요. 네. 자, 이 방문 중에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미국 통상대표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던 시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에게 관세 유예 발표를 알고 있었냐 이렇게 네. 물었는데 그리어 대표는 시점은 정확히 몰랐지만 보복하지 않는 나라와 협상을 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어 대표는 상호관세 협상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면서 앞으로 70여 개의 국가와 대화를 이어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협상 카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13시간 만에 SNS에서 그러니까요. 입장이 바뀔 거라는 건 몰랐다. 네. 사실 이런 얘기 같고 한국은 뭐 방위비 협상을 언급했다라는 속보도 음. 아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때문일까요? 지금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반등했네요. 네, 정말 뭐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뉴욕 증시가 많이 출렁이는 맞아요. 모습이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반등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7.87% 올랐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9.52% 오르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예, 시장이 민감하게 정책 관련 발언이라든지 입장에 반영하는 건데요. 여기서 또 바뀔까 좀 걱정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은 특히 이 대권과 대선과 헌법 개헌 두 가지 이슈로 아주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습니다. 이걸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충돌음이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긴급 현안 질의도 있었죠? 네, 여기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한덕수 대행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어요. 네.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한 대행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예. 당 일각에선 한 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네. 일단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은 재탄핵 얘기도 요구한 걸로 알려져 네. 있죠.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입장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만큼 권한 행사에 논란의 그 소지가 없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그동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구인체제 완성을 주장해왔다면서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이 되면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자리를 비워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어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후보자 지명 연락부터 인사검증 동의서 작성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빨랐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미리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인 거죠. 맞아요. 번개불에 콩 볶아 먹었다는 얘기다. 뭐 거의 군사작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처장은 그 법제처장이 될 때 검증 서류를 낸 게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좀 보면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특히 법사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네. 공백은 피하되 선출직 즉 대통령과 같이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의 권한은 철저하게 지키겠다가 민주당의 의도고 네. 국민의힘에서 또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렇죠. 당사자인 이완규 법제처장 야권 사퇴 요구에는 거부했습니다. 네,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냈어요.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를 후보로 지명하는 결정을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회동을 해서 2차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피소된 것에 네네. 대해선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답했고요. 그럼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도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조가 내란 수괴 파면에도 반복적인 위헌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대행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겁니다.
있습니다. 한대행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면서 마치 내란 수교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당 공식 입장은 지금 일단 헌법 소원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속 이 시간에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권 행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세론 민주당 쪽 진영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게 용어가 이렇게 자꾸 숫자가 바뀌니까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 20령. 맞아요.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0분 가까이가 대선을 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들 좀 윤곽들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유력한 차기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대표직을 사퇴했고요.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네. 당에서도 곧바로 경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4일쯤에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한 2주 동안의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서 5월 3, 4일 정도의 후보를 확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비명계 주자들은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어요. 예. 일단 지금까지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조만간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네. 페이스북에 당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박용진 전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종합해서 좀 보면 현재로서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경선에 참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당원 당규상 경선 참여자가 6명 이하면 예비 경선 절차가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최종 후보 선출일이 5월 3, 4일이 아니라 좀 더 앞당겨져서 5월 첫째 날 혹은 둘째 날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룰이 유리한가 가능성이 있는가도 조금 따져봤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자,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웠습니다. 위원장은 4선의 박범계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3선의 김정호 의원과 재선의 이모경 의원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선관위는 오늘 1차 회의를 열고요. 이어서 조만간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경선 룰 미팅 등을 하고 경선 일정과 규칙 등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특별당규로 정한 예비경선 규칙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대, 당원 여론조사 50 이 방식이지만 비명계는 이 전 대표가 당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만큼 당원과 일반 국민 구분 없이 100% 국민투표로 후보를 뽑는 방식을 요구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당 주류에선 이 같은 비명계의 요구가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당원 주권주의 흐름에 반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민주당과는 달리 확고한 대세론을 굳힌 주자가 딱 한 명 이렇게 고를 수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출마 선언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20명 혹은 네. 뭐 그 이상에 달할 수도 있다. 경선에 참여하는 잠룡들이 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3명이 출마 선언을 했고 예. 앞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합치면 벌써 5명입니다. 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 일정을 잡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대권 도전 의지를 천명하는 등 벌써 뭐 후보군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황인 거고요. 예. 이 밖에도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네. 장관 여러 분들의 그 대권 도전 선언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 밖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또 무관하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감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 원희룡 전 장관은 일단 출마하지 않겠다 지금 얘기한 그렇습니까? 상황이긴 네. 한데요. 한번 저희가 또 계속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시시각각 변할 만큼 좀 후보가 많아진 상태인데 그러면 경선
신청 과정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는 14일에서 15일에 일단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서류 심사를 통해서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차례 예비 경선을 통해서 대선 경선 후보자를 각각 4명 그리고 2명 순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 최종 후보 선출일은 5월 3일입니다. 당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 경선 방안을 논의했고요. 회의에서는 1차 컷오프의 경우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네. 그리고 2차 컷오프는 당원 투표 5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의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늘 비대위에서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치르자 국민투표를 하자 얘기를 했었는데 철회를 했습니다. 3일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라면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정당 간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개헌 논의를 이어가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밝혔어요.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네. 않다는 점을 꼽았지만 사실상 민주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힌 철회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7일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고 네.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굴복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뭐 또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대선 네. 국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 전화 받으시면 응답하시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듣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4월 봄에 생일이 있는 박상현 아나운서의 가족의 생일은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나쁜 감사합니다. 선배가 안 되겠다는 저의 바라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